우리나라 교통체증의 원인이 고속도로의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원 가실 때나 자식들 집에 가실 때 고속도로에서 꽉 막혀 답답하셨던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시죠? 최근에 만난 이경환 어르신께서 요즘은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 병원 예약 시간 맞추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특히 시니어분들은 운전할 때도 조심스럽고 정체에 갇히면 화장실 찾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예약 시간에 늦을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런 고속도로의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혁신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병원 가는 길이 지금보다 30% 빨라진다면, 자녀들 집에 가는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줄어든다면, 그리고 언제 막힐지 미리 알 수 있어서 여유롭게 출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26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2년 안에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의 든든한 길잡이 지혜 나침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고속도로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유독 막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가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요. 그 결과 고속도로의 구조적 문제와 우리의 운전 습관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질서 한 차선 변경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IC나 분기점이 나오면 1차로나 2차로에서 달리던 차량들이 갑자기 4차로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려고 하는데요. 이때 뒤따라오던 차들이 속도를 줄이게 되고 그 여파가 연쇄적으로 전달되면서 정체가 시작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말이죠. 특히 대형 버스는 더 심각합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버스가 버스 전용 차로로 가기 위해 4차로에서 1차로까지 여러 차선을 한꺼번에 변경하면서 주변 차량들이 모두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교통정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1차로 정속주행입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인데 일부 운전자들은 법정 속도를 지킨다는 이유로 1차로에서 계속 천천히 달립니다. 이렇게 되면 뒷차들이 어쩔 수 없이 2차로나 3차로로 우회하면서 불필요한 차선 변경이 발생하고 또 다른 정체의 원인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획기적인 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바로 장단거리 전용차로 시스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방식으로 장거리 이동 차량과 단거리 이동 차량을 분리해서 불필요한 차선 변경을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을 미리 알아두시면 앞으로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생각보다 명쾌한데요. 바로 차로를 용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차로와 2차로는 장거리 전용 차로로 서울에서 부산이나 멀리 떨어진 목적지까지 가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차로가 됩니다. 반대로 3차로와 4차로는 단거리 전용 차로로 가까운 IC에서 빠져나가실 분들이나 고속도로에 막 진입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차로가 되는 것이죠. 마치 급행열차와 완행열차를 나누는 것처럼 목적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차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때 50km 이상이면 장거리로 생각하시고 30km 이하면 단거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내릴 일이 없으시니까 1차로나 2차로로 들어가서 쭉 달리시면 됩니다. 그러다 다음 IC에서 나갈 계획이시라면 미리 3차로나 4차로로 진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목적지가 다른 차량들끼리 서로 얽히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물리적인 분리대나 실선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점선만 그어져 있어 언제든지 차선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리대나 실선 때문에 함부로 차선을 넘나들 수 없게 됩니다. 특정 구간에서만 차선 변경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차선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어디서 나갈지 생각하고 그에 맞는 차로를 선택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도 줄어들고 급브레이크를 밟을 일도 줄어듭니다. 결국 모든 차량이 정해진 차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게 되면
마치 잘 맞는 톱니바퀴처럼 전체 교통 흐름이 부드러워져 차가 막혀서 답답해하시는 일도,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깜짝 놀라시는 일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시니어 운전자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이 3가지 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운전에는 자신이 있으시겠지만 새로운 시스템에는 적응이 필요하기에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미리 차로를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막히네 하면서 그때그때 차로를 바꿔가면서 운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려워집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시기 전에 오늘은 멀리 가니까 1차로나 2차로로 가야겠다, 또는 금방 내려야 하니까 3차로나 4차로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내비게이션들은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려주고 어느 차로로 가는 게 좋은지도 안내해줍니다. 나는 길을 다 외우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로운 차로 시스템에서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할 것입니다. 3. 여유를 두고 출발하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동안에는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급하게 운전하시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평소보다 30분 정도 일찍 출발하시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안전합니다. 사실 장단거리 차로 분리 시스템 외에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2번째는 속도 제한에 대한 개선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는 대부분이 시속 100km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독일 아우토반은 일부 구간에서는 속도 제한이 아예 없고, 프랑스는 시속 130km, 이탈리아도 시속 130km입니다. 심지어 일본도 시속 12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만 시속 100km로 제한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기준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도로 상태가 훨씬 좋아졌고 자동차 성능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안전장치뿐 아니라 브레이크 성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규정은 40년 전 그대로인 것입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고속도로 상태와 차량 성능을 고려하면 충분히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1차로 같은 추월차로의 경우 좀 더 높은 속도로 운행을 하면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훨씬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빠르게 가려는 차들이 제 속도로 추월을 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차선 변경이 줄어들고 정체도 덜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하지만 적절한 속도 상향과 함께 차선별 역할을 명확히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째는 버스 전용차로 개선입니다. 여러분, 평일에 병원이나 일이 있으실 때 경부 고속도로 많이 이용하시죠? 그동안 양재에서 오산까지만 버스 전용차로가 있었는데 이제 안성까지 연장됩니다. 무려 18km나 더 길어지는 건데요. 이는 평일 오전 10시나 오후 2시처럼 시니어분들이 주로 이동하시는 시간대에 훨씬 빠르게 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천안, 아산, 평택 방면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주말 영동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럼 더 안 좋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주말에는 승용차 이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버스 전용 차로를 일반 차량이 함께 쓸 수 있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더 원활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4번째는 교통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는 스마트한 기술이 도입됩니다. 차가 막히면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언제 어디가 막힐지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3시간 뒤까지만 예측했었는데요. 이제는 3일 뒤까지 교통 상황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화요일에 병원 예약이 잡혀 있다면 미리 그날 교통 상황을 확인해서 언제 출발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 범위도 훨씬 넓어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서울시에 있는 16곳만 예측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에서도 30개의 경로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신기한 것은 K-MAAS라는 서비스인데요. 이는 한 번의 검색으로 지하철, 버스, KTX,
택시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해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경로를 찾아주는 것뿐 아니라 예약과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안양에서 인천공항까지 가고 싶다라고 검색하면 지하철이나 버스로 가는 방법, KTX와 공항철도를 조합하는 방법 등을 모두 비교해서 보여주고 가격과 시간까지 알려줄 뿐 아니라 바로 표예매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한테 좋은 점은 계단이 적은 경로라든지 환승이 편한 경로를 우선적으로 추천해준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배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령정체라고 들어보셨나요?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막히는 현상을 말하는데 전체 정체의 20%가 이런 유령정체라고 합니다. 사고도 없고 공사도 없는데 왜 막히는지 정말 답답하잖아요. 이제는 이런 유령정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5번째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깁니다. 이제 정말 혁신적인 변화들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지하고속도로와 하늘길입니다. 경인고속도의 인천에서 신월 구간이 지하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이 막히는 고속도로인데요. 이 구간을 지하로 만들게 되면 지상도로의 부담이 확 줄어들어 서울 서부 지역에서 인천이나 김포공항 가시는 길이 훨씬 편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만화 영화에서만 봐왔던 하늘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2025년부터 도심항공교통, 즉 UAM이 시작됩니다. 이는 하늘을 나는 택시로 지금 1시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나 중요한 병원 진료 때는 정말 유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비쌀 수 있지만 점점 대중화되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번째는 일상적인 변화로는 버스 환승이 편해지는 휴게소입니다. 지금도 휴게소에 버스를 타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환승 시설이 더 많이 생기고 편리해집니다. 예를 들면 판교 휴게소 같은 곳에서 버스를 타거나 환승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한테 좋은 점은 이런 환승 시설의 화장실, 휴게 공간, 심지어 간단한 의료시설까지 갖춰질 예정입니다. 장거리 이동 시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거점들이 많아지고 더 편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 일상에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고속도로가 많이 없었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온종일 걸렸고 국도로 구불구불 돌아가야 했죠. 그런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우리 삶이 완전히 편리해졌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손주들이 옛날에는 고속도로가 막혔다며 신기해할 날이 올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는 고속도로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병원 예약 시간에 늦을까봐 새벽부터 나서던 걱정, 자녀들 집 가는 길에 꽉 막혀서 답답했던 마음, 휴게소에서 쉬고 싶어도 정차 시간이 짧아 휴게소 이용이 불편했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으로, 편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처음엔 어색했지만 결국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 변화들이었습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세상, 언제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축복이자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앞으로도 지혜 나침판이 여러분과 함께 이 변화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어려운 내용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평소 교통 때문에 겪으셨던 재밌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변화를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이번 교통 변화도 우리가 만들어갈 또 하나의 편리한 변화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 밝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